11강 전류 아니고 전기 2. 전압 전류와의 관계. 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닫힌 회로라고 하는 것은 스위치를 닫아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야. 그러면 전압이 세면 전류가 잘 흐르겠네. 전류와 전압은 무슨 관계야, 그러면? 그렇지, 비례관계. 전류와 전압은 그지? 비례관계야, 이런 말이야. 비례관계. 자, 근데 이 전압을요, 다른 말로 기전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똑같은 전압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면 돼. 그 다음, 전위차,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압 차이가 나지? 위치의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그 차이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야. 물로 보면 물의 높이 차가 수압 차이거든. 그러니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그러니까 이 높이 차이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 물이 흘러 안 흘러? 안 흐른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전위의 차이, 전압이 있을 때 전류가 흐르는 거지. 전압이 없어지면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기전력, 전기를 일으키는 능력, 전위차, 두 지점에서의 전위, 정기적 위치 에너지,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전위차, 그지? 정기적, 뭐야, 죽을.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야. 자, 그리고 이 전위차는요, 물의 흐름에서 수위차, 물의 높이 차이에 비유가 된다. 요 물의 높이 차이로 생각을 하면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 전압이 클수록 전류는 세게 흐른다. 비례관계다. 맞지? 그래서 요거는 내신에서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펌프는요, 건전지. 자, 전압을 발생시키는, 물의 높이 차이를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펌프가 건전지. 물의 높이는요, 뭐에 해당된다? 전압. 맞지? 전압, 여기는 없어. 왜? 물의 높이는 전압. 그 다음에 물이 흘러간다. 물이 흘러가는 거는요, 흐른다. 전류. 그지? 물레방아는 물이 흘러가다가 일을 하는 곳이지. 일을 하는 곳은 꼬마 전구에 불을 켜는 일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파이프는요, 도선이 되겠고, 밸브는 스위치,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 회로를 실제 그림을 갖다가 간단한 기호로 표현한 걸 뭐라고 해? 전기 회로도라고 합니다. 알겠지? 전기 회로도. 회로도를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많이 볼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전류가 흐르고요. 저항은 항상 이렇게 기호를 이렇게 뾰족뾰족. 인생이 순탄하지 않네. 이렇게, 그지? 인생이 가시밭길이야. 저항이야, 그지? 이렇게 스위치 있고요. 전류, 전위. 그러니까 전위차,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지점에서 정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다. 이런 얘기야. 위치 에너지 차이. 건전지의 양극단의 전위 차이 똑같거든. 그러면 건전지에서 저항을 기준으로 있잖아. 저항을 기준으로. 여기가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 이쪽 라인은 전위가 똑같습니다. 알겠나? 전위가 똑같아. 정기적 위치 에너지가 똑같다고. 그러면 오른쪽에 여기는 건전지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간 거니까 정기적 위치 에너지가 똑같다고. 이렇게 됐나?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서 저항에서는 뭘 하겠노? 저항에서 열이 막 발생을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정기적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무슨 에너지로 나갔어? 열 에너지로 나간 거야. 열 에너지로 나가니까 정기적 위치 에너지, 전위가 낮아지겠지. 그지? 자, 요거 그래서 저항의 크기만큼 낮아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건전지 하나는 전압 몇 볼트인지 아나 혹시?
오, 1.5V. 요거 건전지 1.5V짜리야. 알겠지? 요거 이 건전지 중에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요렇게 생긴 거. 사각형으로 된 거 있거든. 요 9V짜리가 있습니다. 요거.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좀 싱거고 일반적인 거는 이제 1.5V. 그래서 건전지 하나를 달아 놓으면 요쪽하고 요쪽 1.5V 차이가 나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해도 1.5V 차이가 나고요.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해도 1.5V 차이가 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은 저항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은 전부 어느 지점이든지 전압이 1.5V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전위 차이는 없습니다. 이거는. 알겠지? 저항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전위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저항의 병렬로 전압계를 연결해 줘야 된다. 알겠지? 이렇게 연결하거나 또는 이렇게 연결하거나. 알겠지? 파란 선, 빨간 선에 하나하나 물려가지고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 줘야만이 전압이 측정이 되는 것이지.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전지의 연결, 전지의 연결, 전압. 전지는 전압, V는 건전지의 전압인데 전구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지. 야, 요거 건전지를 세 개를 어떻게 연결했어? 직렬로 연결했지.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의 세기는 전체 전압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이거는 뭐냐니까 봐봐. 요거를 세로로 세워봐. 세워보면 우리 봐봐. 물. 이렇게 있어. 자, 물이 나오는 게, 그지? 한 개짜리 물 나오는 거하고 어떻게 했노? 어느 게 세? 얘가 세겠지? 얘는 줄줄 약하겠지? 그는 수압, 물의 높이 차이, 수압이 크기 때문이야. 전압이 세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건전지를 어떻게 울짝 야, 이렇게 연결해놨어. 뭐야? 높이 차이가 크지? 전압이 세다고. 알겠지? 그래서 직렬로 연결하면 전체 전압은요, V1, V2, V3를 다 합친 게 전체 전압 V가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됐지? 그런데, 야, 요거는 지금 무슨 연결이야?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 연결. 야, 이 병렬 연결은 옆으로 눕혀봐.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하자고 하는 거야. 그지? 맞지?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물통이 옆으로 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자, 물 높이가 어때? 물 높이가. 한 개하고 똑같지? 한 개하고 똑같으면 물 나오는 것도 한 개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알겠지? 그래서 병렬 연결은요, 한 개하고 똑같습니다. V1이나 V2나 V3나 전체 전압이나 똑같다고. 한 개씩 연결하면, 자, 전체 전압은 몇 볼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1.5V.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1.5짜리를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는데 이거를 병렬로 연결했어요. 전체 전압은 몇 볼트겠노? 3V. 됐지?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문제까지 하고 봐봐. 개념 확인. 전기 회로를 다음 그림과 같이 물의 흐름에 비유를 할 때 물을 계속 흐르게 하는 펌프 누구야 이거? 건전지. 뭐 쉬운 거 있어. 그 다음 1.5V 전지를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대. 높이가 높아졌지? 맞지? 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전체 전압은 몇 볼트일까요? 3V. 자, 전기장입니다. 저항이 생기는 원인 있지, 그지? 저항이 생기는 원인은 뭐 때문이라고? 자유전자가 이동하면서 자유전자가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됐지? 원자는요, 고정되어 있고 전자는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서 막 충돌을 하겠지, 그지? 자,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한다? 자,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을 하겠지, 그지?
자, 이렇게 열이 발생한다. 그리고 저항의 단위는요, 옴스입니다. 자, 한번 다시 정리할까? 자, I는요, 뭐라고 했어? 전류. 단위는요, 암페어 쓰고요. V는 뭐야? 부피 이러면 안 되고요. 전압. 단위는요, 볼트 씁니다. 그 다음 R은 뭐라고? 저항. 단위는 옴을 씁니다. 이렇게. 자, 됐지? 그지? 그럼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전기 저항은요, 그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다. 그지? 전류를 방해하는 힘이지. 힘이라고 이제 봐주면 됩니다. 왜 전류는 전자가 이동하는 건데 원자하고 자꾸 충돌을 하니까 전자 이동을 못 하는 거지, 그지? 그치? 그러면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는 어떻다? 무슨 관계? 저항과 전류는 무슨 관계?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겠지. 그래서 반비례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저항이 큰 물체는요, 필라멘트, 텅스텐, 니크롬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니크롬선 많이 씁니다. 전기 발열 장치. 그래서 즉 에너지, 열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요, 전류가 흘렀을 때 열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저항이 큰 곳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지? 그다음 이 저항값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니까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저항이 달라지고요, 길이에 따라서 저항이 달라지고요, 저항이 두께에 따라서 저항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물질의 종류는 봐봐, 우리가 구리를 도선으로 쓰재. 도선으로 쓰는 거는 저항이 크다 작다? 저항이 작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흐르잖아, 그지? 그래서 이 도선 이런 거, 그지? 도선에 안에는 구리선들이 들어가 있거든. 근데 도선을 감싸고 있는 피복은 전류가 잘 흘러야 돼, 안 흘러야 돼? 안 흘러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 피복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되게 큰 값을 가지는 물질을 쓴다고. 그래서 그 물질에 따라서 비저항이 다르다. 비저항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비저항. 자, 이 비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살짝 나와 있지. 단위 면적당, 단위 길이당, 단위 면적당, 단위 길이당 저항의 크기다라는 표현이야. 그지? 단위 면적당, 단위 길이당. 즉, 길이와 면적을 일정하게 만들었을 때 저항을 우리가 비저항. 우리가 어떤 물체들이 길이나 굵기가 다 다를 거잖아. 그지? 길이나 굵기가 다르면 그 길이와 굵기에 따라서 저항값이 또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기본적인 저항값이 얼마냐를 비교할 때는 다른 조건들을 다 일정하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길이와 두께를 똑같이 맞춘 상태에서, 기본적인 값으로 맞춘 상태에서 비교한 저항값이 바로 비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길이는요, 우리가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요. 왜? 길이가 길면 충돌을 그만큼 많이 할 거잖아. 그지? 충돌이 바로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항의 두께는 저항하고 어떤 관계다? 두께가 두꺼울수록,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은 작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 자, 갑니다. 자, 이런 도선이 있고요. 짧고 굵은 게 있어. 자, 저항은 누가 더 클까? 짧고 아니고 가늘고 긴 게 저항값이 크겠지. 그치? 저항값이 크겠지. 그래서 우리 보통 중동부 개념에서는 비저항값은 똑같은 놈을 쓴단 말이야. 똑같은 물질일 경우에. 자, 비저항값이 똑같을 때, 그지?
길이와 면적에 따라서 저항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지? 저항값은요, S분의 L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됐지? 그러면 S는 뭐? 단면적. 단면적에 반비례하고요, 도선의 길이에 비례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저항을 보면 있잖아. 자,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단면적이 2제곱 센티미터 단면적. 자, 길이가 10cm. 이렇게 나왔어. 됐지? 이 저항의 크기를 만약에 R이라고 한다면 얘를 쭉 늘렸어. 쭉 늘려가지고 길이를 2배로 만들었어. 20cm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 저항의 크기는 몇 R이 될까요? 길이는 2배가 됐지? 길이가 2배가 됐으니까 저항 2배가 되겠지? 면적은 어떻게 돼? 느리면 가늘어지겠지. 가늘어지는데 면적이 몇 배가 되겠노?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거야. 알겠나? 2분의 1. 요거는 우리가 사각형으로 이야기하면 훨씬 쉬워. 이렇게 돼 있는데 면적이 S가 있잖아. 그지? 이거를 길이를 2배로 하려면 반뚝 잘라가지고 요 옆에 붙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면적은 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같은 부피일 때 있지. 자, 그래서 얘는요, 단면적 2분의 1이 되고요, 길이가 2배가 됐으니까 총 저항은요 4분의 1R이 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지. 됐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계산하는 거는 면적이 2분의 S가 된 거고 길이는 2L이 된 거니까 총 4분의 1 S분의 L 1이 되는 거라서 4분의 1R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되겠나? 그지? 자, 요거를 뭐라고? S분의 L을, 그지? R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지? 면적 2분의 1, 길이 2배면 4분의 1 되는 거니까 4분의 1R 이렇게 돼 있다. 됐지? 그러면 도선이 있는데 반으로 뚝 잘라서 겹쳤어. 그럼 저항은, 잠깐만. 4R. 쏘리. 4R이야. 산수 안 하고 했더만은, 다 틀렸잖아. 4R이제. S분의 4L. 그지? A. S분의 4L. 해서 얼마? 4R이 된다. 그지? 그럼 반으로 잘라서 겹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면적은 2배가 되고 길이는 2분의 1이 됐지? 그거는 이제 4분의 1R이 되는 거야. 그지? 맞지? 빨리 이야기해 주지. 그지? 자, 그래서 반으로 겹치면, 자, 여기를 다시 쭉쭉. 자, 그 다음 4번에 온도에 따른 물질의 저항. 이거는 고등부에 나오는 겁니다. 자, 봐봐. 온도에 따른 물질의 저항.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체가 되겠지. 도체를 온도를 높였어. 그럼 전기 저항은 또 커져. 왜? 원래 도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잘 흐르는 거잖아. 그지? 도체는 실제 이제 우리가 원자의 배열 상태를 보면 도체들은 원자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딱 봐도 전자들이 이동을 잘 하게 생겼지. 전류가 잘 흐르는 거라고. 전기 저항이 작은 놈이 바로 도체야. 그런데 얘를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얘들은 모든 입자들은 입자 운동을 하지. 분자 운동을 하잖아. 그지? 입자 운동을 하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이 어떻게 돼? 점점 활발해지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온도가 낮을 때는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제자리 진동 운동을 한단 말이야. 고체는. 그지?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 운동을 하겠지. 이렇게. 전자들이 이동을 방해를 더 많이 받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장이 커집니다. 누가? 도체가. 됐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 비저항값인데 이 비저항값은 똑같은 길이 똑같은 단면적을 가진 놈의 어떤 전기장의 비교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기저항값이 작은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일단 도체고, 그 다음에 가로축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장이 살짝 증가하는 거 보이지? 이런 것들이 도체의 그림이다. 이런 얘기야. 도체. 그지? 그리고 이것도 납인데, 자, 이렇게 전기장이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지? 그 다음, 부도체 또는 뭐라고 불러? 절연체라고도 부르거든. 그지? 전기를 통하지 않는 물체. 얘들은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기장이 작아져. 전기장이. 그건 뭐야? 비저항 자체가 틀려진단 말이거든. 우리가 얘를, 그지? 자, 이 도선을 온도를 높인다 해가지고 길이나 면적, 10팽창 하는 것도 있겠지만 10팽창 할 정도로 온도를 높이면은 그거는 이제 상당히 많이 높여주는 거고, 그지? 근데 여기에서는 비저항 말고 기본적으로, 그지? 길이나 부피의 변화가 없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들어가 있을 때는, 그지? 비저항 값이 감소해서 전기장이 작아져요. 이런 표현이야. 자, 그러면 부도체, 절연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전기저항 값이 상당히 큰 값으로 위쪽에 들어가 있겠지. 그지? 위쪽에. 근데 온도가 높아지니까 전기저항 값이 줄어들었어요. 비저항 값이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드느냐 하니까, 원래 절연체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 맞지? 자유전자가 없다고. 자유전자가 없는데 임마 원자에다가 에너지를 공급을 하게 되면 전자들이 들뜬 상태가 되면서 전자가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이온이 된다고. 너 그거 화학에서 이거 배웠나? 원자핵이 있고 바깥쪽에 전자 껍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1번 껍질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2번 껍질로 올라가요. 들뜬 상태가 된다. 배웠지? 그러다가 에너지를 뒷다 많이 흡수해가지고요, 댕댕댕 무한대 껍질로 가면은 얘는 이온이 되는 거잖아. 전자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가지고 전자 있던 것이, 원자과 전자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지? 자유전자가 생기는 거거든, 얘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자유전자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류가 조금 더 잘 흐른다. 비저항 값이 작아진다. 이런 표현이야. 됐지? 그리고 반도체는 이제 도체하고 부도체 사이에 있는 건데, 반도체 역시도 기본적인 반도체는요, 원래 전류가 잘 안 흐르거든. 순수한 반도체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부도체하고 똑같이 온도를 높여주면 비저항 값이 작아지면서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 규소와 저마뇽. 반도체는 아직 안 했지. 그지? 반도체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규소 있고요. 저마뇽 있고요. 게르마늄 들어봤지? 게르마늄이 저마뇽이야. 이름이 바뀌어서 그런 거야. 자, 그럼 가보자. 개념 확인 두 번째. 전기장에 대한 OX입니다. 굵을수록 저항값이 작아져야지 X. 길이와 단면적이 같아도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저항값이 다르다. 그래, 맞지. 그래서 요 종류에 따라서 다른 값을요, 우리가 비저항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전기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도선의 종류 영향을 주지. 비저항 값이니까 이게. 두께 영향을 주지. 단면적 영향을 주지. 길이 영향을 주지. 색깔 이름 뭐야 이게 무슨 문제 이게. 그지? 너무 쉽잖아. 자, 그 다음요. 3의 ohm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문제 나오는 거는 전기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ohm의 법칙 가지고 다 계산하는 거거든. 알겠지? 자, 전기회로에서 저항, 전압, 저항, 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회로도가 나와 있지. 자, 여기에 전압, 건전지 걸려 있고요. 이쪽에 저항, R이 걸려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 전압이 이 저항의 양단의 전압의 차이가 바로 여기 기본적으로 걸려 있는 전압이라고. 그치?
그리고 저항에 전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도선이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자가 분리가 되지 않지. 전자의 개수가 다 똑같기 때문에 어느 도선이나 똑같기 때문에 전하량은 일정하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류의 세기가 다 일정하게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야.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ohm의 법칙 이제 갑니다. ohm의 법칙 별표. 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거 ohm의 법칙. 전기 회로에서 전류와 전압 그리고 저항과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인데, 자, 우리가 앞에서 전류 배웠잖아. 전류는 어떻게? 전압이 세면, 전압이 높으면 전류가 잘 흐른다야. 전류와 전압은 비례관계. 그러면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못 흐른다지. 즉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관계.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항하고 반비례 관계고요. 전압하고 비례 관계야.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ohm의 공식이거든. ohm의 공식인데 너가 요거를 그지? 하나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주지. 거속시 알지? 거속시. 거속시처럼 이렇게 하는 거거든. 어떻게? V는 I, R. 마우스 알지? 마우스. 그지? 이렇게. V는 IR. 그래서 V는요, I 곱하기 R. I는요, R분의 V. R은요, I분의 V. 이런 식으로 보는 거 알지? 그래.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봐. V는 IR을 원래 여기에서 나온 거지만 우리가 이제 주로 생각을 하는 게 V는 IR 요거 쓰는 거거든. 요거 쓰는데 봐라. V하고 I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어떤 상태에서? R이 일정한 상태에서. 자, R이 일정하면 V가 커지면 I도 커지겠지? 그래. 그 다음 V하고 R은 어떤 관계? 비례 관계. 뭐가? I가 일정할 때 이 말이잖아. 그지? 자, 우리 비례 관계. 그렇다면 얘는 I하고 R은 무슨 관계? 얘가 반비례 관계다. 그렇게 우리가 비례관계와 반비례관계를 일단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은 거야. 이게 비례관계, 비례관계. 전압과 저항도 비례관계라고. 왜? 저항이 커지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 열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전압도 저항에 비례해서 걸린다라는 이야기야. 그지? 그래서 자, I와 V는요, 비례관계. V하고 R도 비례관계, I하고 R이 반비례관계. 됐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비례관계면 항상 기울기 봐줘야 되잖아. 맞지? 자, 기울기는 뭐분의 뭐? X축분의 Y축. 자, 기울기는요, V분의 I. 올랭 V분의 I면 R의 역수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요, 저항의 역수 이 말입니다. 됐지? 그래서 니들이 기본적으로 봐줘야 될 때, 이렇게 돼 있는데, 가로축이 V, I, 이렇게 돼 있어. A, B. 자, 저항은 누가 더 클까요? 자, 이렇게 묻는다면, 누가 더 큰 거야? 기울기가 작은 게 저항이 크다. 이렇게 되겠지. 됐지? 안 그러면 실제 값이 나와 있으면 저항을 R은 I분의 V 해갖고 계산해줘도 돼. 알겠지?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값이 안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봐도 되지. 어떻게? 옳다. 자, 세로축을 한 개 껐어. 세로축을 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일정하게 맞췄다? 전압을 일정하게 맞춘 거지. 맞지? 전압을 일정하게 맞춘 거니까 저항이 작은 게 전류가 큰 거고요.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적게 흐르지. 되겠나? 그래서 저항은 B가 더 큰 거구나.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알겠지?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치? 근데 이제 세로축이 VI가 나올 수도 있지만 뭘로 나올 수도 있다고? I하고 V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지? 이렇게 나오면은 기울기 큰 게 저항이 크다. 이제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고. 됐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R과 V야. R과 V. 그러면 인마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노? 기울기는 X분의 Y가 됩니다. 그지? 그러면 R분의 V가 되니까 얘는 무슨 값이야? 얘 자체가 전류 I 값이구나. 됐지? 전류 I 값이구나. 그래서 기울기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다라는 얘기예요. 전류가 일정할 때. 맞지? 기울기가 하나로 일정한 거야. 자, 그 다음 갑니다. 전압 강하. 아까 우리가 잠시 했는데 전압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정기적 위치 에너지가 저항에 의해서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고? 열 에너지로 빠져나간다는 개념이야. 그러면 저항이 커서 열 에너지가 많이 발생을 하면 그만큼 전압이 많이 떨어지겠지. 전압 강하가 커진다고. 이런 개념이야. 자, 그런데 저항 R에 그지? 전류 I가 흘렀어. 그지? 전압. 근데 여기서 걸리는 전압이 그지? 걸리는 전압은 전압 떨어진 전압 강하는요. 얼마만큼? I 곱하기 R 한 값만큼이 전압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이렇게 말고 조금 쉽게 봐도 돼. 3V자 아니고 12V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항이 4oh짜리가 있는 거야. 됐지? 4oh짜리가 있어. 4oh짜리가 있으면 이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는 몇 암페어일까요? 몇 암페어야? 자, 그러면 이 저항에 걸리는 전류 값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I는 R분의 V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저항은 4ohm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값을 알아야 되잖아. 그지? 그 전압값은 저항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의 차이는 얼마다? 그냥 12V가 나버리는 거야. 저항이 한 개면 그냥 12V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내가 이렇게 설명해서 그렇지 계산하는 중동부에서 계산하는 거는 전압, 강하 이런 개념 안 써도 전혀 상관없어. 알겠지? 자, 그렇다면 여기에 저항이 만약에 한 개 더 있다면 자 봐봐. 저항이 한 개 더 있다면 자 전체가 12V가 딱 걸려 있습니다. 12V가 걸려 있는데 그지? 여기에 2ohm짜리가 있고요. 여기에 4ohm짜리가 있어. 됐지? 그러면 여기에서 요까지의 전체 전압 강하, 전압 여기에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요. 전체가 12V가 될 거야. 그지? 되는데 2ohm에서의 어떤 전압 강하의 크기 다시 이야기하면 2ohm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몇 볼트이고 4ohm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몇 볼트일까? 자, 우리가 여기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일정한 거야. 그치? 전류의 세기는 일정할 거야. 전류의 세기는 일정한데 우리가 여기서 걸리는 전압은 자, V는 I, R이니까 전류의 세기가 일정할 때 전압과 저항은 어떤 관계라고? 비례 관계. 저항이 1대2니까 전압도 1대2로 걸릴 거야. 전압이 1대2로 걸리는데 12V를 3분의 1로 하면 얼마? 4V가 되겠고 12V에 3분의 2가 되겠지. 그지? 3분의 2 하면 얼마? 8V가 되겠고 요런 식인 거야. 되겠나? 자, 요거 뒤쪽에 다시 계산하는 거 다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해주면 된다. 자, 그럼 다시 보자. 자, 3ohm에 흐르는 전류가 2A일 때 전압은요. V는 어떻게 한다고? IR 2A에 3ohm이 걸렸어요. 6V. 간다. 그 다음 오른쪽 그리면 저항선의 양 끝에 걸리는 전압을 변화시키면서 저항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 값이다. 저항값은요.
기울기 신경 안 써도 돼. 자,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저항 R은 공식만 잘 기억을 하면 돼. 공식은 뭡니까? R은 I분의 V, 알겠지? I분의 V. I분의 V니까 전류값 얼마? 1A의 전압값 얼마? 80V 돼 있으니까 80옴. 간단하지? 될 거 아닙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항의 연결. 야, 이거 저항에서는 ohm의 법칙에서 저항의 연결.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야. 짜자잔. 자, 저항을 연결하는데 저항을 어떻게 연결했어? 직렬로 연결한대. 자,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대. 그러면 직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커져요. 이유는 자, 이거 해볼게. 야, 이게 저항이야. 알겠지? 저항이야. 한 개가 있는데 자, 옆에는 똑같은 저항을 한 개를 더 직렬로 이렇게 연결했어. 저항을. 그럼 저항이 자, 요거 2옴짜리야. 요거도 2옴짜리고 요거 2옴짜리. 자, 이거 저항은 한 개짜리보다 커지겠나 작아지겠나? 커져. 왜? 길이가 증가했잖아. 맞지? 길이가 2배로 증가한 효과지. 그렇기 때문에 저항은 총 저항은요, 합성 저항은요 4옴. 그래서 직렬로 연결하면 직렬로 연결한 저항들을 합치면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됐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직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항상 뭐가 일정하다. 요거 제일 중요한 거야. 쫙. 저항의 직렬 연결은 뭐가 일정하다? 도선이 한 선으로 가니까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다, 이 말이거든.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다. 됐지?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볼게. 봐봐. 저항이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12V고 그지? 12V고 2옴이고 4옴이야. 아까 그렸던 그림이야. 그렸던 그림인데 자, 여기서 자, 전체 전압은요 12V. 전체 합성 저항은 얼마일까? 전체 전압은 12V. 전체 합성 저항은 얼마?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길이가 증가해서 두 개를 합치면 6옴 나오지? 여기서 전류의 세기는 얼마라고? I는 R분의 V, R분의 V 하니까 총 2A 나오겠지? 그러니까 전체 전류의 세기가 2A인데 2옴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얼마? 똑같습니다. 4옴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얼마? 똑같습니다. 됐지? 그러니까 2옴에 걸리는 전압은요, V는 IR 4V. 4옴에 걸리는 전압은요, V는 IR 8V. 합치면 전체 전압. 요거 어때? 괜찮나? 요렇게 해주면 된다. 됐지? 이거 계산만 해주면 돼. 그 다음 전압의 병렬 저항의 병렬 연결이야. 병렬 연결. 병렬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이 감소한대. 이유는 봐봐. 여기에 한 개의 저항이 이렇게 있어요. 됐지? 야, 얘가 2옴짜리라고 보자. 2옴짜리. 이 저항을 어떻게? 똑같은 저항을 두 개를 병렬로 이렇게 연결했어. 자, 그럼 요거는 2옴짜리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뿅? 아이, 그지? 자, 이렇게 연결되는데 합성장이 몇 옴 되겠노? 합성장이 몇 옴 되겠노? 1옴. 왜? 자, 이거야, 이거. 면적이 2배가 되니까. 알겠지? 면적이 2배가 되니까 한 개 저항의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봐. 한 개짜리 2옴인데 얘를 3개로 병렬로 연결했어요. 그러면 면적이
S가 3배가 되겠지? 그럼 저항은 몇 배가 돼? 2옴의 3분의 1배가 되겠지? 그러면 4개를 연결했어. 면적이 4S가 되니까 전체 저항은 얼마? 4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을 됐다마니 댕댕댕댕댕 병렬로 몇 개를 연결했는가 하니까 N개를 연결했어. 저걸 N개를 연결하면 전체 합성 저항은요 얼마가 돼? N분의 1개의 저항 R1, 즉 N분의 R1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라고 되겠나? 그래서 만약에 저항이 6옴짜리가 있는데 얘를 병렬로 4개를 연결했어. 4개 병렬로. 그러면 합성 저항은요 4분의 6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근데 똑같은 크기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다르다면 저항의 세기가 다르다면 어떻게? 자, 이런 거야. 여기서 저항이 만약에 있잖아. 2옴짜리하고 4옴짜리 두 개가 병렬로 연결돼 있어. 그러면 전체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그지?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전압이 똑같다라는 얘기야. 전압이 똑같다. 전압이 똑같다. 전압이. 자, 전압이 똑같은데 여기에서 전체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계산할게. 요거네. 여기 12V에 12V. 병렬로 연결돼 있을 때 전압이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니까 2옴에 걸리는 전압도 12V고 4옴에 걸리는 전압도 똑같이 12V다 이런 개념이야. 왜? 이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위의 차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면 요렇게 하면은 여기에 전류의 세기는 얼마입니까? I는 R분의 V니까 6A 흐르고요. 여기는 R분의 V로 하니까 몇 암페어 흘러? 3A 흘렀겠지. 그러면 요쪽으로 6A고 요쪽으로 3A 하면 총 전류가 몇 A야? 9A겠지. 그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지? 저항, 그지? 저항 합성장의 크기를, 전체 저항의 크기를 계산하면 R은 I분의 V 해가지고 전체 전류의 세기에다가, 그지? 전체 전압을 이렇게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와? 1.5 옴이 나오겠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봐봐. 저항이 병렬로 연결될 때는요, 병렬로 연결될 때는, 그지? 전류하고 반비례다. 맞지? 전류하고 반비례. 그래서, 요 병렬로 연결돼 있을 때 합성저항은 병렬로 많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값은 작아지지. 맞지? 그러니까 작아지기 때문에 실제 요 공식 자체가, 그지? 직렬로 연결할 때는 R1하고 R2하고를 다 플러스 해주면 합성저항이 나오는데요. 병렬 연결할 때는 연결하는 만큼 작아졌어. 반비례이기 때문에 전부 역수에 비례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전체 저항 더하는 거는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해서 4분의 3이지. 얘가 R분의 1의 값이란 말이에요. 얘가 R분의 1의 값이기 때문에 전체 저항값을 계산하면 얘의 역수 3분의 4옴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3분의 4 맞나? 4분의 2, 4분의 3, 3분의 4 이렇게 나오지. 그지? 맞지? 요거 1.5 틀렸네. 왜 한 말도 안 하고 있었어? 3분의 4. 맞지? 왜 1.5?
거를 그러니까 요거를 공식으로 딱 정리를 해버리면 요렇게 합성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분의 곱하기 이렇게 돼 있거든. 요거는 이제 공식으로 정리를 한 거야. R1은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니까 얘를 그지 통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R1 곱하기 R2 하면 통분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니까 R2 플러스 얘 하니까 R1 이렇게 된 건데 요거를 다시 역수를 하면 될 거잖아. 그지? 그래서 R은 더하기 분의 곱하기다 이렇게 간 거야. 됐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근데 실제로 저거를 안 해도 답은 다 나와.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봐라. 그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12V 여기에 3옴, 2옴, 4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봐. 자, 으차. 일단 여기서 합성장을 먼저 계산해내. 그지? 자, 어떻게 한다고? 더하기 곱하기 2, 4, 2, 4 해주면요 6분의 8 됐습니까? 6분의 8이면 3분의 4 자, 3분의 4 에이, 괜히 했다. 숫자가 어렵네. 자, 여기에 이 3분의 4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 얘가 합성장이기 때문에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는 3옴이고 여기는 3분의 4옴이라고 이렇게 됐지. 그러면 얘는 3분의 9옴이기 때문에 그지?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비가 몇 대 몇? 9대 4가 나오는 거야. 9대 4. 근데 여기에 전압이 전체 전압이 그지? 전체 전압이 자 36V야. 거쳤어. 그치? 자, 거쳤기 때문에 자, 여기에 몇 볼트 들어간다. 몇 볼트? 18V. 아니지. 그지? 39. 10. 잠깐만. 똑바로 해. 아이. 맞지? 얼마? 18V. 자, 얼마? 8V. 자, 이렇게 간다. 됐지? 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서 전류의 세기도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자, 우리가 이렇게 전류의 세기를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전체 전류의 세기를 구한다. 이 숫자가. 그지? 자, 3분의 13이기 때문에 전체 전압. 그지? 자, I는 R분의 V26. 이렇게 돼 있다고. 얼마? 1, 2. 됐지? 그러면 얼마? 총 6A의 전류가 흐르네. 맞지? 산수 이상하면 이야기해. 그래서 여기에 6A 흘렀다고, 여기. 6A. 6A가 흐르면 이 6A에 이쪽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이쪽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전류는 저항하고 반비례잖아. 그지? 그러니까 6A가 저항이 1대2이기 때문에 전류는 2대1로 흘러요. 즉 4A와 2A로 흘러. 계산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되겠어? 자, 그래서 요것만 하고 마칠게. 직병. 자, 전압의 합은 전체 전압과 같다. 전압이 일정한 거는요, 병. 전류의 합은 전체 전류의 세기가 변하지 않아. 직. 됐지. 그 다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성장은요, 직렬이니까 플러스 해주면 돼. 9옴. 그럼 여기에서 전류의 세기는요, I는 공식 뭐라고? I는 R분의 V 생각해줘야 된다. R분의 V. 그치. 자, 그래서 R 전체 저항이 9, V는 18, 전체 전류는요 2A. 훨씬 쉽지 요거는. 그지? 그래서